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피터팬 주터팬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 주식시장은 전강후 약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시황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원전 이슈와 관련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를 한 줄 평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기대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이 이뤄지며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일 미국의 다우지수 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는데요. 그런데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은 인텔은 마이너스 11% 이상의 급락을 맛봤습니다. 특히 스냅이라는 회사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영향에 따른 광고 부분 실적 부진에 마이너스 26.5%나 급락했죠. 다음으로 파월, 이 테이퍼링에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이 요즘 이 연임을 앞두고 자꾸 말을 바꾸고 있는데 부디 이 증시에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국내 주식입니다. 해외 원자력 발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두산중공업 플러스 14% 가까이 오르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전기술 COP26을 앞두고 주요국들의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음으로는 11월 위드 코로나 초안 발표되며 여행, 항공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지리산 혹평의 제작사 A스토리 주가가 급락하면서 OTT 관련주들, 미디어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되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되었네요. 강했던 업종은 기계, 운수창고, 철강, 금속, 약했던 업종은 의료, 정밀, 섬유, 의복, 의약품이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보이죠. 코스닥에서는 기관, 개인이 매수를 해주었고요. 특히 오늘은 기관이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개인이 반대로 이 반등에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원달러 환율은 안정돼서 어느덧 117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등 유럽 10개국의 에너지 장관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급망 대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에너지 수급 우려를 원자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동유럽 9개 국가들의 발전 믹스는 2020년 기준으로 원자력 46%, 신재생 14%인 반면 이를 반대하는 독일과 북유럽 6개국 국가들의 발전 믹스는 원자력 8%, 신재생 28%, 즉 신재생으로의 전환이 더딘 국가들이 원자력을 통해 전력시장 내 헤게모니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신재생 발전 비중이 각각 13%, 12%에 불과해 유럽에 비해 더딘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SMR과 같은 형태로의 원자력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미국, 일본이 원전 확대를 확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도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 유럽과 미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적인 변화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SMR은 참고로 소형 원전 모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정책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최근에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까지 목표치를 대폭 상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조업들이 조금 안 좋았죠. 이 상향 최종안을 11월 1일에 있는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확정됐습니다. 기존 8월에 발표한 시나리오 초안 3가지 안 중 2가지 안을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했고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 배출량 0으로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고, A안의 경우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며 B안의 경우 석탄 발전은 중단하고 LNG 발전은 일부 존치하나 CCUS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이죠. 와 무탄소 발전원 보급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 부분에서 발전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A안 71%, B안 61%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앞으로 5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무탄소 가스터빈 경우에도 A안은 21.5%, B안은 13.8%로 재생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가스 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투자 포인트는 5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한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말 수조원 단위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 가능성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로 추정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UAE, 아랍이죠. 이후 해외 수주 재개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고,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역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EU 텍소노미 결정은 22년 초 이후로 연기되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단기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측정된 가격이고 이벤트 부재 등이 조금 부담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드린 이집트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한수원,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한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AE 이후 최초의 해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진국들의 태세 전환이 돋보이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난 사태가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선진국 내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최근에 SMR 개발에 10억 유로나 투자했고 6개의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검토,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시설 설립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넷 제로 로드맵 빌드 백 그리너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소 1개 이상의 신규 원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웃나라 일본 역시 가동 중지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 중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텍소노미 결정이 지연됐다는 점, 이유는 원자력, 천연가스를 친환경 발전원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결정을 회원국 간 원자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2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을 미뤘죠. 그래서 모멘텀 부재, 높은 밸류에이션은 연말까지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좋은 평균 단가, 부담되지 않게 진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넷 제로 시나리오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폐쇄 용량을 고려하면 연평균 15개에서 20개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30년과 2040년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 8개를 뽑아봤는데요. 한전 KPS의 경우 제가 동영상을 통해 분석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차트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중공업의 일봉인데요. 두산중공업은 단기 저항이었던 24,150원을 돌파하고 오늘 신뢰도 높은 거래량까지 실려준 덕분에 고개를 완전히 상방으로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항은 26,700원이고요. 26,700원을 돌파할 경우 33,0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24,150원에서 1차, 그리고 23,000원 후반대를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매수의 힘이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미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한전기술 차트인데요. 한전기술은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다시 발생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었죠. 두산중공업보다 한전기술의 차트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들이 한전기술을 분할 매수한다면 65,000원에서 1차, 다음은 69,900원에서 62,000원 사이에 2차를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과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금기시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하게 1차, 2차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보성파워텍 차트이고요. 보성파워텍은 4,875원이 단기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면 다음 목표가인 5,500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 4,875원을 돌파하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주가는 밑으로 밀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4,215원, 4,3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해당 주식을 투자하시길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4,215원, 4,300원에서의 시세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기술인데요. 우리기술의 경우 여기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외부 추세선의 경우 여기서 실제로 영향을 받았고 오늘날의 가격대에서 돌파했다. 거래량까지 실리긴 했는데 조금 긴가민가 하네요.
그 이유는 거래량이 요 정도는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술을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2,300원부터 2,330원까지 아래로 밀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 잘 지켜준다면 정찰병 정도 보내거나 1차 진입, 소량 투입하여 시세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진파워 차트인데요. 일진파워 역시 여기 파랑 색깔 외부 시선이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도 잘 나와 주었고 오늘 역시 신뢰도 높은 거래량이 발생하긴 했는데요. 주가가 아래로 쭉 밀렸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물론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을 털기 위한 움직임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조금 우려스럽기 때문에 정찰병 한 주 정도는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12,400원부터 13,100원까지 분할해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밀리더라도 큰 거래량만 동반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잡아볼 수 있고요. 만약에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밀린다면 여기서는 1차 매수 금지, 다음은 만원 초반대에서 잡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HRS의 차트인데요. HRS의 경우 7,160원 바닥을 완벽하게 지지해주고 신뢰도 높은 거래량까지 발생시키면서 돌파에 완벽하게 성공했죠. 돌파에 성공한 이후 이 종가를 깨지 않고 고가 위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R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왼쪽으로 지저분한 매물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올리는 것은 이제 세력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날의 자리에서 진입한다면 9,160원에서 1차 소액만 진입해 볼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8,340원에서 2차를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차, 2차까지 진입했는데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주가가 아래로 밀린다면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전산업의 차트인데요. 한전산업은 13,550원을 바닥으로 16,100원이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돌파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17,500원이 단기 저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곳을 확실히 돌파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시도를 하러 갈 것 같은데 보통 저항은 한 번, 두 번, 이 3번까지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자리에서 한 2번 정도는 테스트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면 16,100원에서 1차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6,100원이 깨진다면 물량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 선택이겠죠. 17,500원 위로는 매물대가 딱히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시황 정리 및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